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한 28년 정도 했고요. 네. 건강정신의학이라는 요상한 용어가 있어요. 정신의학이 사실 의학은 아픈 분들을 위한 건데 뭔 건강정신의학이냐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우울증은 아니어도 우울 뭐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니까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저는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된 팔자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이런 고민들도 있구나. 뭐 직장인들 고민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리더분들 고민도 많이 만나게 되고 리더 고민은 다 하죠. 리더는 나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저, 저놈의 리더에 대해서 고민을.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걸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리더십 책을 써야지 하고 목표를 가졌던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네,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오빠 출신이거든요. 뭐 대학부 이럴 때.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우울할까가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고 옆에를 봐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도대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타인을 잘 돕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제 우울과 이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병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슬플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치료가 됐느냐?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28년 질문하는데 제가 배운 건 스트레스는 정상이다. 이거 하나 배우려고 28년을 했나? 네, 피부과를 한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메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저희 심리용어로는 2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삶의 좌절의 내용은 1차 스트레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코로나 블루지만 최선을 다하는 나 꽤 멋있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심한 나. 그럼 진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항상 잘해야 정상이다라는 세팅값이 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완벽주의라는 표현도 있고 행복 측면에서 행복 중독이라는 단어도 있죠. 행복은 정상이야, 완벽은 정상이야. 정상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좀 세팅값을 좀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제가 주로 진료할 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팩트 체크입니다. 대기업 최고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올랐다 은퇴하신 분이 자기가 유리 멘탈이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유리 멘탈이 거기까지 어떻게 오르셨을까요? 단지 은퇴 후에 섭섭하고 섬세해진 감정을 그냥 정보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약한 거다라고 해석이 잘못되니까 내가 나를 한 번 더 2차 가해를 셀프로 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근데 이제 그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특히 그게 내 성격과 가까운 것일수록.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겠다 이런 거는 말려야죠. 불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향적인 것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리는 게 부모 자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민들 저 진짜 많이 들었죠.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이제 되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면 의외로 대답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 부모님들이 나쁘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 사회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배운 기술이 문제 중심 접근이거든요. 그 의미 있습니다.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 패턴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점에서 본다면 그 어떤 자녀의 패턴이 내 자녀의 성격과 연관된 거라면 그걸 없애는 것보다는요,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강화시켜서 있는 거를 키우는 건 쉬운데요, 있는 걸 없애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녀의 장점 노트 쓰기, 네, 이런 거를 하거든요. 요즘 전체적으로 완벽주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수가. 완벽주의가 늘어나면 그게 높은 기준, 실패하면 안 돼. 그거랑 커플링 되는 게 자기 비판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 비판은 성숙이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데, 지나치면 이거는 오히려 나의 성장을 막을 수밖에 없죠. 뭐 어떤 각도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뭐 제 아들도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일이 단어를 바꿔드리는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 CEO가 자기가 유리멘탈이라고 오셨는데 은퇴하고, 유리멘탈이 아니죠. 전 너무 예민해요라고 진짜 찾아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책도 유행이었지만 그건 제 단어를 바꿔줍니다. 섬세합니다. 섬세한 뇌가 더 고성능 뇌다. 성공하기도 좋다. 자연도 더 잘 느낄 수 있다. 대신 좀 불편하다. 그래서 섬세한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자체의 패턴을 무뎌지고 싶어요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그 무딘 게 좋지도 않고. 전 무딘 사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연습은 내 감정을 하나의 정보로서 취급하는 게,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지, 섬세함 자체의 고성능 뇌를 성능을 떨어뜨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이번에 뭐 프레젠테이션이 잘 될 거라는 불안이, 라는 정보가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참 열심히도 일하려고 그래. 정보야 고맙다. 나는 일단 오늘 할 만큼 하고 할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속상한 기억이나 미래 염려 쪽으로만 가면요, 현재가 쪼그라들고요, 긍정성도 현재에 있고 행복도 현재에 있거든요. 현재가 쭉 쌓이는 게 내 인생이어서, 물론 이제 거꾸로 가는 건 안 좋죠. 미래도 너무 걱정 안 하고 과거도 너무 반성도 안 하고 그냥 현재와는 잘못된 거지만, 좀 대체적인 흐름이 이게 너무 지나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현재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은 가치가 있는 거지만 불안을 좀 잘 컨트롤하는 게 리더로서 되게 중요하죠. 우리 안에는 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하나가 위기 후 성장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위기가 오면 좌절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가기도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네, 피곤스럽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 보면 교정해드려요. 저는 운이 나빠요. 전 실수를 했나 봐요. 운이 엄청 좋고요, 실수를 안 해도 위기는 와요. 왜? 그건 몰라. 하나님이 인생이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아들이 뭐라 그러더라 얼마 전에. 아빠, 왜 내가 노는 날만 날씨가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놈 확실하냐? 지가 키들키들 웃더라고요. 뭐, 아빠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내 뒷담화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야, 그럼 아들, 그럼 어땠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빠 말이 맞네. 키들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아무도 그럼 나한테 관심도 없고 존재감조차 없는 게 그럼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기라는 거가 왔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막을 수 있는 위기라면 이제 그거는 최소화하는 게 지혜고 경험이겠지만 그래도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성장 스위치가 이 프로그램이 켜지면 이게
좋은 현상들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더로 지속 성장하는 분들은 그걸 잘 써요. 그 존재를 알건 말건. 그래서 슬럼프가 없는 리더는 없어요. 단지 잘 넘기는 거죠. 근데 그 슬럼프를 잘 넘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프로그램이 요즘 심리 용어로는 이제 메타버스, 메타가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메타뷰라 그래요. 네. 메타버스가 단순한 거는 가상의 공간에 또 다른 나를, 아이덴티티를 넣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메타뷰는 나를 쪼개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 있는 주인공을 관객으로 내가 보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제3자로서 나를 보는 여유의 시간을 10분이라도 갖는 게 직장인으로서 되게 중요하다. 요즘 경영 잡지에도 실리고 그걸 메타뷰라고 하죠. 뭐 어떻게 메타뷰를 할 거냐. 말은 쉬운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한데 되게 쉬워요. 우리 안에 여기 프로젝터가 달려 있어서요. 산책을 하면 동시에 음악을 듣던, 영화를 보던, 음악 앱의 가사를 보던, 책을 보던 이런 자연 문화 콘텐츠를 보면 거기에 자동으로 우리가 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좀 마음에 무거웠던 느낌이 좀 줄어드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거죠. 주인공은 힘들지만 힘든 역경을 겪는 주인공을 보는 관객들은 화이팅이 나오죠. 네. 주인공은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좋은 미래가 이제 올 거라는 좀 기대도 하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자연 문화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즐거움을 넘어서서 사실 문화활동, 문화힐링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역설적으로 오랜 세월 우리 친구가 되고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됐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생이 위기의 연속이고 그 컨텐츠로 우리가 좀 힐링을 받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는 먹고 살지 모르지만 또 우리 마음에 위로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친구로 존재하지 않았느냐.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그런 걸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힐링이 되느냐. 우리 만들어진 목적이 그걸 즐기는 거인지도 몰라요.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변화 있죠. 요즘 하면 된다 해서 이제 해도 안 되는 게 많은 게 느껴지니까 이제 힐링이라는 트렌드가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꼭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런. 그래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이게 큰 트렌드의 변화고. 또 하나는 이제 욜로에서 경제적 자유로 전환이 된 거죠. 제가 3프로 TV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작년 12월에 3프로 TV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주식을 안 해서. 그래서 거기서 섭외가 와갖고는 아니 왜 주식 방송에서 날 부르냐. 이 너무 황당스럽다. 갔더니 포맷이 더 황당해. 제가 형님으로 부르는 김동환 소장님의 유명한 주식 전문가 나오시고 나앉고 제일 황당한 건 옆에 가수가 라이브를 부르는 이런 기괴한 포맷이 한 달은 가려나 하는데 몇 회 했지? 제가 1월 1일부터 해서 매번 10만 이상 어쨌든 찍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진영 씨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운 게 있죠. 또 여기서의 또 고민은 그래서 욜로는 끝났구나. 다 경제적 자유다. 근데 내가 이게 경제적 자유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 나도 이뤄야지.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하고 빌려도 보고 했지만 돈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그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의 컬럼을 매주 연재 중인데 경제적 자유는
행복 중독의 뭐 또 다른 유사품 이런 제목으로 컬럼을 썼는데 그냥 되게 편하게 쓴 글인데 가끔 편하게 쓴 글이 반응이 좋을 때 있잖아요. 막 조선일보 주필도 전화 주셔서 나도 뭐 깨달았다 그래서 왱 근데 내용은 이거죠. 경제적 자유가 이게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어느 순간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겠는데 그래서 야 아빠는 가진 거 같냐? 그랬더니 그렇지 그랬더니 아빠는 지금 굉장히 깝깝하거든. 그래서 제가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오너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까? 그러면 알 수는 없지만 다들 추측은 못 가졌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돈이 어느 정도 되면은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여러 정의가 있죠. 뭐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거를 그 얘기 내가 우리 김동완 소장 우리 형님한테 했더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나한테 그러는데 재밌는 건 그럼 일을 그만두면 심심해지는데 심심함을 인간이 제일 못 견딘다는 연구도 많아요. 이게 그럼 그게 자유도 아니잖아요. 심심함이 자유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 저기 사기 단어다. 행복 중독처럼 모든 순간을 긍정적인 느낌만 가져야 행복이다라는 설정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던 적이 있죠. 요즘의 트렌드는 슬픔, 우울, 외로움도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고 그걸 즐길 수 있어야 정말 행복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 그냥 원래 그걸 더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거를 나쁜 감정이라고 세팅을 뇌에다 알고리즘을 넣으면 계속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경제적 자유가 키워드인데 자유라는 것도 자유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완전한 사랑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제로 자유의 어떤 최대치를 느끼겠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 컬럼에 이렇게 썼어요. 두 단어를 분리해야 된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자유로운데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자유의 최고치에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 기준도 애매하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도 아닐 거라고 내가 직접 못 물어봤지만 추측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유산 줄 게 없는 부모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유산 싸움 대판 난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부모가 뭐 돈 많지만 자유롭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여서 연구 자체는 좀 요즘 웃긴 게 있습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행복에 중요하지 않다는 연구가 유행이었죠. 그 대표적인 게 12년 전에 옥스퍼드에서 한 연구예요. 9만 불 인컴이 넘어가면 주관적 행복감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거는 계속 증가시킨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수입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은 사람이다 였는데 최근에 와튼 스쿨의 연구를 봤더니 돈은 벌면 벌수록 행복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걸로 연구됐거든요. 뭐 그게 뭐 연구가 뭐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트렌드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뭐 후자가 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 약간 그 저자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죠. 민망했나 봐. 근데 그래서 뭐 돈을 목적인 것보다는 돈이 뭐 동기부여가 되고 아마도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돈 직접보다는 사람의 행복감을 왜냐면 행복을 느끼는 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친밀이고 하나가 자유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돈으로만 자유를 얻을 수는 똑같죠. 뭐 선물을 많이 해주면 관심은 갖겠지만 돈만으로 뭐 다 최고의 사랑을 쟁취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좀
그거는 그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시선이 미래로 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럼 오늘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걱정만 하다 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란 단어는 그냥 좀 재밌는 단어다 정도로 좀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는 요즘 제 직업이 현재를 지켜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어로 psychological mindedness라 그러는데 심리학적 관심, 그 마음도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되게 유쾌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 심리 힐링서 안 읽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그 욕구가 없는 거야. 라라라라라 사니까. 그런데 되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 분 중에 거꾸로 심리 힐링서를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이것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심리적인 거, 내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깨달아야만 내가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니체라는 훌륭한 형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철학의 끝은 우울이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 두 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어떤 인지, 관념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인류의 오리진은 어디며, 물론 종교적 믿음과 해석은 가능하며, 또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거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이상한 존재로 우린 태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심리적 마음이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이거 볼 리가 없죠. 근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린다면 뭐 때로 뭐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좋지만 약간 너무 강박적으로 뭐 과거 트라우마를 다 꺼내서 뭐 해결을 한다든지 나에 대한 이 원래 원초적인 문제를 좀 다 알아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완벽한 내 마음 상태를 하겠다는 접근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불가능합니다. 이 좋은 목표와 불가능한 목표를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지향은 하되 실천 목표는 다른 걸 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학교 선생님들 강의를 갔는데 약간 좀 심리적인 고민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상담사 공부하고 계지 않으세요? 딱 그러더니 교수님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그렇거든요. 내 마음의 아픔을 많이 느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상담사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죠. 그래서 그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해도 잘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저는 앞으로 최소 6개월 힐링서를 다 끊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라는 심리 힐링서 읽지 말고 그냥 자연을 보든지 그냥 소설을 읽어라. 더 원초적인 심리서는 좀 그런 거에서 뽑아서 이렇다고 적어 놓은 좀 실천적인 책이잖아요. 왜냐면 그게 나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책 갖고 이렇게 사인하러 오셨는데 요거 이후로 당분간 읽지 마라 이렇게 드렸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저 자신도 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안 것 같고요. 편해진 거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좀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의 정보로서 처리하는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확 나오면 그냥 그게 내 진실이니 해서 생각과 행동에 연동을 시켜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바라보는 게 좀 힘이 생긴 것 같고 그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죠. 제가 요즘 쓰는 글이나 뭐 책이나 그러니까 칼럼이나 책이나 이제 진료에서의 상담은 넌 정상이야 의외로 그런 주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로 더 얘기해 주시는 정신과 의사도 있고요. 그거는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당신은 정상이야 쪽 네, 정신과 의사여서 제 진료실은 막 뭐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가끔 딴과 선생님들이 왜 정신과인데 웃음이 터져 나오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공감 능력이 적당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너무 좋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중성이죠. 이게 그러니까 힐링에 있어서 공감 능력이 엄청 좋은 친구도 나한테 힐링을 주고요. 때로는 공감은 기본적으로 하되 냉철하게 피드백과 솔루션을 주는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굳이 얘기하면 저는 약간 변호사 같은 정신과 의사, 판검사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막 안아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좋고 나쁨의 판단을 안 합니다. 오직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편에서 지금 어떤 디시전을 하고 좀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죠. 근데 그거가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하겠지만 타인의 통증이 나의 통증까지 엄청 세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행이고 어찌 보면 한계죠. 근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서비스니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다 저 같을 필요도 없고 저랑 안 맞는 분도 있는 거고. 이게 의사들이 편향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게요. 정신과 의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저가 안 맞는다고 하시면 딴 데로 가버리시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좋아져서 무시여서 그래서 저는 제가 다 고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딴 데 가셨구나. 네. 뭐 그래서 보통 그렇죠. 요즘 많으니까. 근데 가끔 딴 데 갔다 저한테 오시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럼 뭐 속으로 그렇지. 역시 나지. 네, 이런 자기 경계. 저는 좀 이거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랑 궁합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시라. 그럼 좀 다른 스타일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다. 이게 좀 다른 과랑 달라서 조금 더 타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정신과는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맞으시면 몇 군데 다니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